자, 매일 새벽에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일 관심주라고 해서 오늘 바로 크게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또 며칠 있다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당일날 또 상승하는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은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도 하니까 보통 본인 판단에 맞는 이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크게 밀렸는데 실적으로 대권 도전을 이제 시행하면서 바로 떨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음, 윤석열 정권 교체 확실하게 해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제 그 대권 도전을 했는데 오히려 이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확실하게 딱 하면서 자 주식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게 어떤 생각 정답에 맞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음, 이 윤석열 관련주도 어제 크게 이제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 이슈의 소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많이 이제 올라간 종목들 자 위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했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면서 자 정권 대선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보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윤석열 관료 중에 이제 월봉 H가 높은 종목들 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오트, 에리능률, 뭐 덕성 같은 종목도 많이 떨어졌고 월봉 H가 낮은 종목들도 좀 밀렸는데 어제 이제 특이하게 비상교육 또 이렇게 하천기계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가는. 비상교육은 특히 24% 찍고 긴 꼬리를 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 크게 이제 떨어졌다 움직였다 그렇게 됐고, 최전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갔고, 자, 유승민 관련주들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좀 특히 이제 살펴보는 요새 종목들 중에, 이 옹진신크비 노르페인트 부방도 전부 이제 윤석열 관련주 엮여 있어서 어제 떨어져 있지만, 사실 정치 테마주 어떻게든 엮으려면 엮이죠. 뭐,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같이 또 엮이고, 뭐 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은 학교 출신이면 엮이고, 같은 파병윤씨면 엮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엮으려면 엮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식이 또 수정받는 것도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실체가 좋으면 사실 저렇게 움직일 때 좀 흔들릴 때 흔들릴 수 있어도 다 돌아 나가주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웅진 C급익은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거나 괜찮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추세 때문에 그렇죠. 추세가 좋으면 언제든지 잘 살아있게 되는데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죠. 이렇게 보면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고 물론 이제 5개월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달도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꼬리가 딱 5개월선 찍었죠. 가격이 3,690원인데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선 이탈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 6월 18일날 옷은 회복해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때부터 돌아 나갔구나 했더니 뚝 떨어져가지고 자 이때죠. 6월 18일 이때인데 이제 그 6월 20일날 시가가 마이너스 6% 출발하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바닥권을 그리고 있죠. 이 주봉에서 5선 회복이 중요한데 일단 5선에서 이전 저점 크게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는 모습이라 괜찮고요. 27선만 나면 나갈 확률이 있고 가장 큰 그림이 월봉에서도 수세가 우상향으로 특히 각도가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가격 지가 좀 오래 거치고 밑에다 바닥바닥 다지고 다중바닥 그려놓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차 90도로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특히 60개월 선 밑에 있기 때문에 5개월 선, 60개월 선 돌파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게 되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봉은 매수매도 타점 잡는 건데 지금 타점 잡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에 있는 즉 4,000원 초반을 가면 이렇게 고점인 5,000원대까지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갖춘 게 월봉진 C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주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엮여 있고 재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좀 엮여 있어요. 근데 이 용진 C급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자, PBR이 1.30이죠. 가히 높지 않아요. 이 친구 시총이 4,900억짜리예요. 대충 5천억이라고 잡고 매출이 5천억인 회사가 매출이 6천억씩 일어나죠. 올해는 7천억까지 예상이 되고, 자, 영업이익도 많이 2분기도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여러모로 이제 괜찮아요. 매력이 있고, 현금 유불이 544%, 부채 비율이 78%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불도 많이 있고, 재무가 단단한 상태고요. 저번에 얘기 말씀드렸듯이 자웅지식 유아용 AI 학습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AR 기반 특수교육 특허 5건도 취득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웅진 C급익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AI 학습, 스마트 워크에서 시작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웅진 C급익은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또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상황이 좋은데, 이 상황이 좋을 때 바로 차트가 잘 맞아 있어야 돼요. 우상향일 때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순간 반등할 수 떨어져요. 하지만 우상향일 때, 우하향할 때는 틀리죠. 우상향일 때는 언제든지 좋은 뉴스와 좋은 이슈만 좋게 급등하니까 운영식 급익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하고 이제 시멘트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페인트 관련주들 중에 노르페인트가 인수글 관련주 몇 개 있죠. 예전에 이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강력한 이 매물대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뚫어놨어요. 사실은 언제 뚫어놨냐면, 음, 이렇게, 15년도 10월달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매물대를 뚫어놓고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자, 21년도 4월달에 여기를 강한 거래하고 뚫었습니다. 그러면 3달 조정, 이번 달에 또 조정받고 있죠. 따라서 이번 달에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다음 달에 5개월 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5개월 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꽤 상승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을 깨놓긴 했어도 왔다 갔다 하죠. 5선 기준으로. 그래서 20선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 박스권에 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번 주 거래일이 오늘 이제 포함해서 수리니까 20건 3거래일 남았죠. 3거래일 동안 5선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다시 한번 2차 상승할 수 있는, 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할 수 있죠. 특히 월봉에서 예전에 있는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한두 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이 자리. 현재 일봉에서 이제 매수면 타점 잡는 건데, 어제 윤석열 관련주 무너져서 좀 무너지긴 했어도 다시 한번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이 누르페인트 재물을 봐도 거의 나쁘지 않죠. 보시게 되면 PBR이 0.83, 1이 안 돼요. 1이 안 되고, 시총이 보시게 되면 자 2,700억짜리인데, 시총 2,700억짜리에다가 매출을 6천억씩 올려요. 자기 2배, 3배 이상 올리죠. 그러니까 상당히 매출적인 부분도 좋고, 현금 유보율이 3.9%, 부채율 104%, 전부 단단하기 때문에 나쁘거나 그래 보이지 않는 게 노르페인트입니다. 자, 부방도 윤석열 관련주로 연결돼 있죠. 부방을 보면 매출이 3,400억인데, 자, 시총이 2,300억. 매출 자기 시총보다 높아요. 괜찮죠? 현금 유보율이 500%, 부채 비율이 54%입니다. 나름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PBR이 이제 1.19예요. 괜찮고, 너무 높게 평가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역시 윤석열 관리를 끼면서 이제 좀 무너져 있는데, 추세가 잘 살아있죠? 월봉에서 우상향으로. 주봉에서 보시면 5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위에 금요일 역사상 종가상 5선임만 올려놓으면 상당히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 어제 윤석열 관련주를 엮이면서 어차피 좀 떨어지긴 했는데 좀 특이하죠. 그렇지만 또 잘 들고 계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고,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월봉에서 특히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새 그 미국의 중국의 이 전기차 펀드가 조금 이제 싱싱 달린다고 그래요. 자, 보시면, 음, 이 중국 전기차 ETF가 이제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고, 이 업종 성장성이나 이제 이 중국 긴축 정책 완화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 전기차 이 펀드가 잘 나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들 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상당히 상황이 좋을 수 있죠. 아진산업이나 삼성모터스, 자, 이런 종목들, 서현이와 다 전부 다 전기차 관련주인데, 특히 서현이와는 전기 테마주밖에 있어가지고 무너지긴 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일단 아진산업을 보면, 자, 항상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역시,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주봉에서도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어제 같은 데 조금 밀려서 상관 걱정할 건 없고, 항상 잘 타고 올라가다 빵 때릴 수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어제 조금 뭐 떨어지긴 했어도 요새 우리나라 주도주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앞전에 있는 자, 이 작은 매물대를 돌파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삼성모터스 아시면서 재무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아시는 재무 보면 PBR 0.75죠. 1이 안 돼요. 1만 가도 상한 가죠. 이 친구 시총이 뭐 1,500억짜리인데 시총 1,500억짜리가 매출을 4천억 가까이 올리고 있어요. 자기 시총의 3배 정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현금 유보율이 900%, 부채 비율이 200%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 어제 삼성모터스가 좀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모터스가 어제 이렇게 K모터스, 스마트 등 이 스마트 등대 공장 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자, 중기부가 10개사를 선정했는데 이 그중에 삼성모터스가 선정됐고 친환경차 부품의 지능형 자율생산 시스템 확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삼성모터스 주가가 좋았는데 이 삼성모터스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9% 정도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삼성모터스 자동과학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전기차 관련해서 추세가 좋아야 월봉에서 5개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고 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박스권 탈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추세를 잘 보고 있어야 되고 몇 번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특히 주도주 섹터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 섹터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세종목도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이번 달에 5개월선 위에서만 잘 끝나주면 다음 달이야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추세가 크게 우상향으로 뻗을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과 20주선 위에 있는데 20주선 위에서만 잘 타고 올라가면 상황이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5일선, 20일 이 기준으로 있는데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만 하루 이틀 뭐 떨어진다도 그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월봉에서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식은 크게 보고 하는 거죠. 월봉 상황상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의 재무 구조를 봐도 삼성모터스 같은 경우 매출액이 9천억 정도 돼요. 자, 현금 유불이 2,000%가 넘고 매출이 9천억인 회사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PBR이 낮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PBR 0.63, 1이 안 되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 삼성모터스, 이 세종공업도 봐도 마찬가지로 PBR 0.6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고, 이 친구 시총 2,500억, 매출이 1조. 대단하죠?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엄청 높고, 현금유불 2,000%가 높고, 나름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종공업도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서현이아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데, 이 서현이아가 기가 막히죠. 보시면, PBR이 0.4, 반도 안 돼요. 1만 가도 더블이 간다는 얘기죠. 자, 시총이 이렇게 보시면, 자, 2,600억짜리. 시총 2,600억짜리 회사 매출이 1조 8천억이에요. 올해는 2조 예상이 되고, 현금 유보율이 4,000%, 부채 비율이 189, 이렇게 나름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어제 많이 무너졌죠, 6% 정도. 이게 정치 테마들이 엮이면 이렇게 돼요. 사실 정치 테마하고 상관없이 더 좋은 종목인데 저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죠. 언제든지 실적이 좋거나 매출이 좀 돌아나가는데, 월봉 5개선을 타고 추세가 장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2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20주선 이탈한다거나 추세가 꺾이면 당연히 손절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어쩌 좀 급락하긴 했어도 예전 저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괜찮고요. 예전 저점 이탈하지 않고 들어가는 또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 PBR이 0.4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깨진다 하더라도 20개선까지 밀리면 다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철강 산업들이 이 실적이 좋다고 그러죠. 2분기 때. 그러면서 이제 철강주들이 좋았는데 꽤 전부 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아직 안 올라가거나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게 한국주철관, 대동스틸, 하이스틸, 그리죠. 한국주철관을 봐도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5개월선 60에서 뚫는 중요한 골든 크로스 자리에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근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는 매수매도 타점 잡는 거라고 했죠. 제가 좀 요새쯤 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물을 봐도 한국주철관을 보면 매출액이 4천억, 자, 시총이 2천억짜리가 매출액이 4천억, 자기 2배 정도 올리고 있고, 현금 유보율 2,000% 나는 굉장히 단단해요. 주식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렇게 이 재무가 단단한 종목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지뢰밭이 많죠. 가끔 당하고 상장폐도 당하고 엉뚱한 일을 겪기 때문에 재무는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철관도 꼭 보시면 좋고요. 대동스틸, 하이스틸은 스틸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 친구들도 그 핫한 시대에 잘 나가긴 했어요. 이게 쭉 우상향을 잘 하지만 아직 갈 자리 먹을 폭이 있는 거죠. 마진폭. 하이스틸 같은 경우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다 뚫어놓고 나가는 거라 상당히 좋아 보이고 특히 월봉에서 5개월 선 가격이 3,400원인데 이 자리만 이틀하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주봉에서 우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상향. 그래서 이러다 빵 때릴 수 있고, 일봉에서 이제 21년 기준으로 왔다 갔다 바닥 따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 잡아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재무가 좋죠, 보시면.
PBR이 0.61밖에 안 돼요. 1이 안 돼요. 1만 가도 한 40%의 먹을 폭이 있고 시총이 700억짜리예요. 700억짜리 회사가 1,700억, 2천억씩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자 나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대동스틸도 마찬가지죠. 대동스틸을 보면 매출액이 1,000억, 자 현금 유보율이 1,200%. 괜찮죠. 자 시총 800억,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PBR이 1.28. 일을 좀 넘긴 했는데 어쨌거나 하이시즌 그런 거 굉장히 싼 거죠. 사실 일 넘어도 상관없어요. 거의 고평가된 건 아니고 월봉에서 투자가 굉장히 강하죠. 5개월선 60개월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루 흔들리긴 했는데 역시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면 이제 추세가 좋고 잘 살아날 수 있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들 다 뚫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우스틸 같은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되고 오늘 만약에 빨갛게 양봉으로 돌아나가면 매수해주면 좋아요. 깨면 바로 손절. 왜냐하면 이제 주봉에서 우선 깨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깨지 않으면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젠백스 링크라고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어제 새벽에 사실 그 흐름이 좋았어요. 자, 아직도 60개선 밑에 있죠. 이렇게 60개선 밑에 있고, 좀 싼 편이죠. 주가가. 수사가 좋고, 잘 들고 있는 게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일봉에서 20선 타고 올라가는 밑에 권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나 있죠. 사더라도. 그러면 쫓아가 사지 않는 것 중요하고, 이렇게 딱 사놓으면 예전 고점까지만 가도, 자, 2,200원대가 되고, 그러면 한 20% 마진율이 있죠. 이거 돌파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특히 주봉에서 투자가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라도 잘 보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이 mRNA가 좀 핫하죠. 사실 이 mRNA 말씀드렸지만 mRNA 종목들이 보통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 그 화이자 모더나 개발 그 백신 개발 방식이 이제 mRNA인데 요새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백신이 됐죠. 왜냐하면 예방 효과도 좋고 이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mRNA라는 게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mRNA라는 의학적인 이 해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굳이 저런 것까지 다 몰라도 되고 의학 박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이 개발 방식이긴 합니다. mRNA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린바이오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있어요.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5% 정도 올라갔지만 사실 이 한미사이언스 월봉의 추세가 좋죠.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자 저번 달에 돌파 안착해주고 쭉 우상을 뻗어 있죠. 그러면서 이슈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주가가 좋은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서린바이오인데 서린바이오는 조금 애매하긴 해도 역시 월봉에서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잘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예전에 5선에서 지켜줘야 될 매물들 다 뚫어놨죠.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제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죠. 월봉에서. 이때 21년도 5월 달에 고점이 3만 원대이기 때문에 3만 원대지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 조금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3만 원대만 가도 상한가죠. 자, 일봉에서 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루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이날 23%, 이틀 뒤에 18%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당연히 40% 갔으니까 조정이 오죠. 그렇지만 잘 지켜보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한두 번 더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으니까 한미사이언스도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보강산업이 홍준표, 유승민이 동시에 이제 관련주긴 한데 결국 이제 홍준표가 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홍준표 관련된 이런 주식들도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여러 종목들 중에 이제 보강산업을 갖고 온 이유가 시멘트 관련주기다 하죠. 시멘트가 고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이 조금 좋은 현상이 있는데 특히 보강산업은 예전에 월봉에서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잘 그려놓고 1차 상승, 조정 그래놓고 20개선 찍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큰 상승할 수 있어요. 단지 조금 리스크라면 이게 PBR이 좀 3이 넘어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시총이 2,200억짜리죠. 시총 2,200억짜리가 자 매출은 이제 300억, 400억 잘 올리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들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요. 자 현금 유보율이 315%, 부채비율이 80% 나름 나쁘지 않고요. 5개월 선을 지켜주는 추세만 잘 타고 가는 한 자 종목이 크게 살아나거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5선 근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 이 친구 조금 왔다 갔다 했었죠. 이게 보시면 9.23%대 일봉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60일선 같은 거 깨면 손절 주봉에서 5선 강하게 이탈하고 내려오면 손절하면 맞는데 그 상황이 아닌 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 크래프톤 관련해서 사실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크래프톤 관련주도 조금 안 좋았었어요. 이제 그
상장 지연 좀 이유가 있었죠.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당국이 증권 신고서 증명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밀렸다가 어제 전체적으로 다 반등했죠. 어제 반등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강하게 반응했는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 형인 카카오도 잘 나가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나가요. 이게 지금 이 월봉 차트인데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는 종목은 절대로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주식이 추가로 깨지질 않아요. 추세가 잘 유지되는 상태. 일봉에서는 역시 하루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거나 할 수 있어도 역시 추세를 다시 잡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동생인 카카오 게임즈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좋았죠, 어제. 그러면서 게임주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크래프톤 상장과 함께 이제 게임주 섹터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데, 역시 카카오 게임즈의 월봉, 이 5개월선 잘 지켜주고 하고 있죠.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 우선 회복해줬죠. 우선 회복이 게 중요해요. 5월 28일 날 회복해주고 추세가 우상향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앞전에 뚫어져야 될 고점을 다 뚫었죠. 자, 우리 빠이빠이 할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물론 어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한 10%대 하루 이틀 쉬어가는 음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오늘 내일 같은 날 하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면 아마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